HMM마저 외국에 팔린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제 입찰을 반대하는 거는 그거는 WTO 정신. 그렇죠? 우리가 WTO 때문에 운송시장을 개방했잖아요. 또 FTA 협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근데 합법그로이드를 제가 이제 가봤잖아요. 그리고 합법그로이드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합법그로이드가 참 괜찮은 회사에 여기 지분 구조가 말이죠. 독일의 글로벌 해운 5위 합법그로이드. 제가 합법그로이드를 왜 잘하느냐? 제가 합법그로이드 본사를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럽 출장 갈 때 합법그로이드, 그러니까 합법그로이드 코리아 한국 법인이잖아요. 그 합법그로이드의 부사장을 지낸 분하고 제가 좀 친해요.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항상 멘토로 모시고 지금도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30년간 합법그로이드에 계시면서 영어도 잘하시고 이제 그분 덕분에 제가 유럽 출장 중에 합법그로이드 함부르크 항에 있는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넘었어요. 근데 합법그로이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운 관련 총연합회, 그렇죠? 해운 관련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뭉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해수부, 해진공, 해운회사, 각종, 무슨 해운 관련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HMM 매각을 해외에 팔 수는 없다. 극렬 반대하겠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죠. 원래 항상 성명서를 발표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HMM 우리나라 국조선수잖아요. 또 유일하게 가장 큰. 한재련이 없어진 이 상황에서 HMM마저 외국에 팔린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제 입찰을 반대하는 거는 그거는 WTO 정신. 그렇죠? 우리가 WTO 때문에 운송시장을 개방했잖아요. 그렇죠? 또 FTA 협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합법그로이드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근데 합법그로이드를 제가 이제 가봤잖아요. 그리고 합법그로이드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합법그로이드가 참 괜찮은 회사에 왜 여기 지분 구조가 말이죠. 메인 5개의 공적 기관과 사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클라우스 마이클 키네. 이분이 30% 갖고 있어요. 이게 아마 키네 나겔 같아. 이분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SAV. 여러분들이 합법그로이드가 CSAV 인수한 거 아시죠? CSAV가 칠레 선사예요. 인수했잖아요. 이게 30%. 그 다음에 HGB 햄버거, 게셀 샤프트, 여기가 13.9%. 그 다음에 카타르 투자청. 이게 놀라워요, 제가. 카타르 인베스트먼트 오토리티가 12.3%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인데 사우디 왕국. 그러니까는 중동의 이 사우디 왕국의 공적 투자 기관이 10.2%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100%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합법그로이드가 참 좋은 회사인 게 뭐냐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지분 구조를 적절하게 갖고 있으면서 원래 이게 합법그로이드가 오늘날 이렇게 커지게 된 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 기여가 커요. 그래서 함부르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독일 정부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게 커진 거거든. 그래서 합법그로이드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2005년에 CP10을 인수했어요. 이게 캐나디안이거든요. 두 번째. 2012년에 함부르크 수두. 이게 굉장히 강한 선사예요. 이걸 인수했어요. 세 번째, 2014년에 칠레 선사인 CSAV를 인수했어요. 그렇죠? 칠레 콤파니아 수드 아메리카나 이런 회사야. 여기 인수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UASC. 이게 어디냐? 유나이티드 아랍 쇼핑 컴퍼니야. 그러니까 아랍 연합 해운이죠. 그렇죠? 이것도 인수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팬데믹 때 2021년에 나일 더치 트랜스포트 앤드 쇼핑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게 서아프리카에 물류를 하는 회사야. 인수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작년에 도이치 아프리카 리니엔이라는 또 남아프리카 쪽의 물류회사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합법그로이드가 전 세계 주요 지역을 다 인수한 거야.
그러니까 글로벌 물류를 완성시킨 거죠. 이 부분이 머스크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머스크도 미국에서 시랜드를 옛날에 인수했거든요. 제가 한참 일할 때 8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초인가 그때 시랜드를 인수해서 머스크 시랜드, 그렇죠? 그 다음에 P&O 네들로이드를 인수해가지고 머스크 시랜드 네들로이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도 계속 인수를 했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하파크로이드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안정적이고 재무적으로 좋고 선박군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수해가지고 오늘날 글로벌 5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파크로이드 입장에서는 이거지. 머스크가 가는 방향을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한국의 배체면 같은 거 하나 먹으면은 참 괜찮겠다. 아시아가 크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 무역 물동량 가장 큰 게 아시아입니다. 그죠? 한중일이 전 세계 포션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는 애체맴을 먹으면은 아시아 미주 노선, 아시아 유럽 노선을 먹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파크로이드의 원대한 꿈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 물론 국민들 정서보다도 해운일의 정서가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해양대 해피야 해진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선사들의 특징, 오너십이 강하고 내 거 절대 합병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운회사들이 많은 이유가 합병을 싫어해요. 망해야 합병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파크로이드가 항공사업도 해요.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1847년에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0년 됐네. 그렇죠? 170년 된 회사가 하파크로이드야. 그리고 하파크로이드 플러그라는 항공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파크로이드가 인수 자격은 있다 이거지. 그렇죠? LX 판토스보다 더 있죠. 당연히. 그렇죠? 인수 자격은 있다. 단 국적 선사.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때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적선 불치양 증명서라는 걸 안 내면은 우리나라 배에 실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모든 수출 화물을 우리나라 배에 실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배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외국 배에 실으려면은 국적선 불치양 증명서. 다시 말해서 그쪽 항로에는 우리나라 배가 안 간다라는 증명서를 내야 돼.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 해운협회에서 맨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화주들이 머스크에 실어도 되고 에버그린에 실어도 되고 하파크로 실어도 되는 거야. 그쵸? 왜? 이제 경쟁 시대니까. 근데 해운인들은 우리나라 배에 실어야지 왜 자꾸 우리나라 HMM도 있고 장금도 있고 SM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실느냐? 안 좋으니까 안 싣겠죠. 화주들이 좋으면 왜 안 싣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비즈니스는 단순한 거예요. 비즈니스 is 비즈니스. 그렇죠? Money talks. 그렇죠? 돈 되면 실는 거예요. 싸면 실는 거고, 서비스 좋으면 실는 거야. 뭔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국토선 취약률이, 적취율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한 30%밖에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주요 전력자, 석탄이나 유연탄이나 이 철광석은 국회에서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일본의 에나이카가 독식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반일 감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실어줬는데 그것도 이제 한전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외국에다가 개방 안 하면은 공급 평가가 안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거 다 할 말 있는 거 아닙니까? 내막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하파크로이드가 만약에 인수될지 안 할지는 경쟁해봐야 되지만 인수한다면 아마 해운업계에서 난리가 날 거고 해수부가 반대합니다. 왜? 해수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해수부 장관 말고 조성환 장관님 말고 직전 해수부 장관님 있죠? 문성일 장관님이 그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HMM의 인수는 첫 번째 해운기업이 돼야 된다. 1순위. 두 번째 물류기업이 돼야 된다. 세 번째 화주기업이 하든지 그쵸?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해운기업은 몸집이 작아서 안 된다.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나 CJ 대한통운이나 물류기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아니면 화주기업이 되든가. 근데 그거는 해수부나 해진공이나 해운인이나 해운선사나 해양총이나 다 반대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도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HMM의 매각과 관련해서 쉽지 않다. 결국은 뭡니까? 현금 12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인수자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올 거냐. 이런 부분을 산업은행에서 심사할 거다 이거지. 니네들 이러면은 꽃값만 빼먹고 버릴 거니까 안 돼. 매각 보류. 이러면은 물 건너 가겠죠?
그러면 해진공이 좋겠지. 왜? 아이고, 우리가 또 관리 더 안 해. 그럼 월급 더 받고, 보너스 받고, 근무를 더 오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그냥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20년 했듯이 그냥 마냥 하는 걸 원해. 그렇죠? 뭐 국민열세가 뭐 대우조선해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지만 그 20년 동안 관리하면서 그 산업은행도 좋았고, 그 대우해양조선에 있는 관리직들도 좋았을 거예요. 무슨 뭐 누가 뭐 뭐라 그래 주인이 없는데.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다. 지금 HMM도요. 어떻게 보면 HMM 직원들이나 해진공 사람들은 현재가 좋은 거야. 왜? 뭐 감독도 별로 안 하고 뭐 감사도 별로 없고 돈도 잘 벌고 그렇죠? 이럴 때 뭐 좋은 거지. 그렇죠? 만약에 사기업에 인수해봐. 막 터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중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은행을 소유하면 절대 부실 대출이 있을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은행이 주인이 없으니까 부실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는 거고 새마을금고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한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은행인가 신한은행가 뭐 취업 사건도 있었잖아요. 다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주인이 없으니까 숟가락 하나 얹고 슬쩍 하나 청탁하고. 그러나 대기업 집단인 주인이 생기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항상 이런 거예요. 주인으로 일하느냐 머슴으로 일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주인의식이 좀 약합니다. 월급쟁이들은 머슴으로 일을 해.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9 to 6 연차 딱딱 찾아먹고 육아휴직 딱딱 찾아먹고 고용보험 딱딱 찾아먹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열정과 성실과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이 대한민국의 이 선진국 경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HMM의 인수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지금 이제 다크호스가 갑자기 나타난 게 하바크로이드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LX판토스가 좀 상대적으로 유일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해진공과 같이 또 해수부 장관의 의견을 또 안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산업은행이 기재부가 한다 하더라도 해수부 장관이 워낙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음 달에 본 입찰 시에 구체적인 그 입찰의 그 RFP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요건을 정해주거든요.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입찰 공고 낼 때, 예비 입찰 공고 낼 때 그랬잖아요. 달라질 수 있다. 협상에 의해서 이 여지를 왜 뒀겠어요? 뭔가 빠져나가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업은행이 뭔가 나중에 빠져나가려면 그 여지를 안 두면 큰일 나지. 나중에 민간업자들이 따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